안녕하세요.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장상기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보험, 바로 근로자재해 보상 책임보험, 즉 근재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오지만 보상은 준비된 자만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민사적 손해, 이 부분을 근재보험이 어떻게 보완해주는지 꼭 필요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1. 근재보험, 그게 뭔가요? 근재보험은 정식 명칭으로 근로자재해 보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산재보험이 적용되죠. 하지만 이 산재보험은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자료, 향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은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족한 손해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특히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선처리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2.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뭐가 다를까요?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장애급여는 영구장애, 즉 영구적인 손상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보상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반면 근재보험은 민영보험사 기준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장애, 정신적 손해, 향후 소득 손실까지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도 적용되니 산재보다 더 정교하게 손해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재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근재보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산재보험으로 1차 보상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요. 3. 그 중에서도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산재가 종결된 이후 남아있는 잔존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장애 인정 여부, 과실 비율, 손해액 산정, 공제 항목 정리까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사례로 보는 보상의 차이. 어깨 부위인 견봉단 골절을 입은 한 근로자의 사례를 볼게요. 이분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받았지만 장애급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기준상 영구장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손해사정사를 통한 맥브라이드 평가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 18%, 한시장애로 인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기준 손해액이 산출되어 상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재에서는 안 되는 부분도 근재에서는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손해사정사 없이 가능한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재보험은 산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공제한 뒤 민사기준의 손해만큼만 보상됩니다. 여기서 손해액 평가, 과실 비율 조정, 증빙자료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근재보험 가입조차 몰라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고 그냥 넘기시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 전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고가 났다면 꼭 10년 이상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와 상의하세요. 근재보험은 선택사항처럼 보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필수 보험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보상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제대로 보상받으시려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근로자 편에서만 일하는 독립 손해사정사 장상기입니다. 실질적인 보상 실현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장상기였습니다. 무료 상담은 010-7392-0053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